국민의힘이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전대가 반탄 대 찬탄, 친길 대 반길 구도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보실 오늘 연설회장 모습을 보시면은 그 경고가 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이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으로서 적어도 탄핵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기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다른 후보가 연설하는데 배신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을 바꿀 젊고 힘있는 당 대표 후보 장동혁입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어겐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택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혁신의 성공. 자, 보셨습니다. 오늘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구로 지금 먼저 가봤습니다. 여기에 전한길 씨가 전한길 뉴스 프레스를 목걸이에 메고 이렇게 합동연설회장에 가서 자, 이렇게 당원들과 으쌰으쌰도 하고 자, 이렇게 호응도 유도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박 대변인님, 네. 전한길 씨의 저 호응 유도 이후에 배신자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배신자라고 하는 연호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있었고 장동혁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배신자라고 하는 연호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자라고 하는 구호가 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슬로건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도 보면서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논평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당이 이렇게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서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치 판단을 하고 분열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더 이상 편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고 그 선택을 위시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렇게 전당대회 과정상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퇴색되고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남발하기보다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좀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약한 바람을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잠시 뒤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송원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끌어들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전한길 씨가 보수 유튜버들 면접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당대표 후보들 출연시키고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대구 토론회가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이 현장에서도 전한길 씨의 역할이 매우 커 보입니다. 글쎄요, 저렇게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1야당의 주인은 전한길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길이 심지어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까지도 면접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제 눈에는 면접관이 신입사원 뽑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런데 전환길 같은 사람이 주인인 국민의힘에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마음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 뭐 6개월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돼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또 이제 뭐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갖다 할 겁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는가? 저는 빨리 저런 모습들이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없어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앞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요,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받아주겠다고 밝혀서 당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만나보시죠.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탈당하신 분이고 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교수님, 저렇게 송원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는데도 오늘 합동연설회장이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구호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없다고 하지만 뭐 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배회하는 윤석열 유령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환길이라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일종의 뭐랄까요, 체화가 돼서 지금 소위 윤석열 어게인과 관련된 그러한 이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지 전환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전환길 페이스에 다 말리어들고 있는 그러한 꼴이잖아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요, 뭐 진즉에 예측이 됐던 부분이죠. 왜냐, 전환길 씨가 입당했을 때 사실 이 전환길 씨의 지나친 주장 때문에 지금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당내의 여러 지금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깔끔하게 지금 뚫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환길 씨가 이야기하는 윤어게인이라는 그 구호에 점점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모습은 단순하게 전환길 씨만에서 비롯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정말 보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가감한 조치들이 당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혁신위원장을 맡자마자 제대로 힘도 한번 못 쓰고 그냥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퇴행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